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허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산골의 조용한 마을인 오막골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에 위치한 외딴 너와집에서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 안으로 자욱하게 깔리고 있는 시각이었지요. 젊은 약초꾼 왕구가 이제 막 산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새초롬이 하늘을 보던 이 집의 딸 연지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왕구를 반겼어요. 뛰어오는 그 모양새가 어찌나 강아지처럼 쪼르르 하던지 누가 보더라도 아침나절부터 왕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왕구 오라버니, 이제 오는 거야? 오늘은 어땠어? 좋은 것 좀 많이 캤어? 연지 주려고 산딸기도 듬뿍 따왔지? 아쉽게도 감나가는 약초는 못 찾았지 뭐겠니? 두 사람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부엌에서 연지 어미가 나와 왕구를 반겼습니다. 어이구, 이제 돌아왔구나. 그래, 하루 종일 산을 쏘다니느라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니. 왕구야, 참말로 고생 많았다. 시장할 텐데 저녁밥 짓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왕구가 보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리저리 산을 타느라 땀으로 흥건해진 상의를 벗어던지고 바가지로 물을 길어 몸에 달라붙은 나뭇잎과 흙을 씻어내고 있으려니 멀찍이서 그 모습을 훔쳐보던 연지의 뺨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어째 민망해진 왕구가 손을 휘저으며 저리 가라 성화를 부렸지요. 붉게 물든 얼굴을 푹 숙인 채 부끄러워하면서도 끝끝내 그 옆을 지키고 서 있던 연지는 마치 왕구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이 하루의 대단한 일과처럼 보일 지경이었답니다. 이렇듯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화목한 이 가정에는 남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왕구는 이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온 청년이었어요. 연지의 아비는 본래 약재상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왕구는 어릴 때부터 갈 곳이 없어 연지의 아비에게 의탁한 채 그 밑에서 시동으로 일하던 처지였지요. 슬하의 아들이 없었던 연지의 아비는 왕구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껴주며 자신의 지식을 모두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왕구는 연지의 아비를 따라 종일 산을 타고 고개를 넘으며 각종 약초들을 구분하는 법과 채취하는 법을 배워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가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변함없던 날을 지내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찾아오게 되었지요. 당시 조선은 발에 채이는 것이 맹수여 호랑이의 개체수 또한 어마어마하던 시기였답니다. 게다가 깊은 산중에서 서식지 경쟁에 밀려난 호랑이들이 심심찮게 인가 근처로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던 시기였지요.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지 그날따라 왕구를 두고 홀로 산을 올랐던 연지의 아비가 하필이면 흉흉하게 소문만 무성하던 산군을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으려나요. 그렇게 불의의 습격을 받은 연지의 아비는 허무하게도 창귀의 신세가 되어버렸고 가장을 잃게 된 연진의 살림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지요. 점차 사정이 어두워만지는 연진의 살림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왕구가 분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쭉 왕구가 도맡아 돌봐주며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조실부모하여 홀로 살고 있던 왕구는 약초를 캐는 데에 정신이 팔려 해가 떨어지는 것도 잊고 산을 타다 야심한 시각에 연진의 집을 들러 하룻밤씩 묵고 가곤 했지요. 사실 산골짜 깊숙한 곳에 동떨어진 위치에 있었던 연진에는 번화가와의 접근성도 좋지 못하였고 그 덕에 매파는커녕 제대로 된 소식조차 닿지 않아 애를 먹기 일쑤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연지의 어미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지요. 바로
점차 혼기가 차오르는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동분서주를 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은 촌모의 외동여식을 치워내는 일이 어디 그리 쉽기만 할 리가 있나요? 하여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던 중이었답니다. 바로 그때 이 왕구라는 청년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허우대가 튼실하고 본래의 심성도 착한 데다 매우 부지런한 청년이 자신들의 살림을 돌봐주고 있으니 어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특별히 혼수로 내세울 재산도 없던 차에 홀로 지내고 있는 듬직한 청년과 연을 맺게 되었으니 그 길로 왕구를 딸아이의 사윗감으로 점찍어두고 그에게 연지와의 장례를 약속해둔 참이었습니다. 때마침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맞아떨어졌고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랐던 왕구는 연지의 어미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하게 모셨답니다. 이제 새해만 지나면 연지가 혼례를 올릴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리하면 왕구와 연지는 부부가 될 참이었지요. 연지야, 이 오라버니만 믿어. 내 너를 위해 반드시 산삼을 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 것이구만. 또 저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지. 어이구,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산삼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몸이나 다치지 않게 조심여 이 인간아. 왕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으스대자 연지는 그의 팔뚝을 꼬집으며 핀잔을 주는데 왕구는 그 모습이 밉지가 않았습니다. 서로가 한창 때의 나이가 되어 날이 다르게 춘기가 오르는 연지가 보고 싶어 일부러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연진에 들려 구실을 만들기가 일쑤였지요. 왕구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산자락이 넘어가듯 깨르륵 웃어 보이는 연지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험한 산세를 누비며 온통 흙칠갑을 하고 구슬땀을 흘렸어도 연지의 얼굴을 볼 생각에 절로 미소가 피었지요. 그렇게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가는 중이었어요. 노을이 걸려온 산이 타는 것처럼 붉어진 어느 봄날, 모처럼 연지가 왕구를 따라 산행에 나섰습니다. 한창 춘심으로 간질거리던 연지는 제 어미의 눈을 피해 왕구와 입이라도 한번 맞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저놈의 고지식하고 도통멋이라고는 모르는 왕구라는 무뚝뚝한 사내를 꿰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번의 산행도 일부러 따라 나선 것이었어요. 아까부터 줄곧 기회만 엿보던 연지는 큼지막한 돌부리가 나오자 결심을 굳힌 듯 발이 걸린 척 넘어지며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머? 아얏! 오라버니, 나 다친 것 같아. 연지는 한껏 동그랗게 치켜뜬 강아지 눈으로 왕구를 올려다보며 엄살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 깜찍한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던 왕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널찍한 등을 내밀며 훌쩍 단숨에 연지를 업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툼한 손으로 연지의 둔부를 받쳐주었지요. 연지 요것이 언제 이렇게 규수가 다 됐담?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보드라워 왕구가 얼굴을 붉히며 말하자 잔뜩 창피해진 연지가 입술을 내밀며 대꾸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왕구 오라버니밖에 없는 것 알고나 있어? 가끔 엄니 손을 잡고 장터에 나서면 칠보기도 만태기도 다 나를 덜어 다 큰 처자라고 눈에 불을 켜고 내 꽁무니나 쫓는 거 알기나 아시려나 몰라. 나도 이제 다 컸어. 어린애 취급하지 말어. 혼례만 안 올렸다 뿐이지 이미 알거 모를 거 다 안단 말이야. 얼른 시간이 흘러야 너랑 혼인하여 알콩달콩 살 터인데 말여. 왕구의 말에 연지는 그의 드넓은 어깨에 자신의 볼을 파묻고는 사내의 냄새를 맡으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렇게 약초 주머니가 한아름 찰 만큼 질 좋은 약초를 잔뜩 캔 왕구와 연지가 계곡물을 만나 멱을 감기로 했습니다. 땀에 젖은 옷가지를 훌을 벗어 던진 왕구는 계곡에 몸을 던지자마자 연지를 향해 물을 뿌려댔어요. 잡일로 단련된 왕구의 팔과 가슴엔
굵직한 힘줄이 선명했지요. 홍당무처럼 발그스름 익어버린 연지가 혀를 내밀며 물을 뿌려대었고 두 사람은 물장구를 치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서로를 향한 연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구가 평소보다 깊은 산자락을 넘어 나무 뿌리와 흙을 헤집으며 약초를 찾다 정신을 차려보니 태양이 산봉우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어 연지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랍쇼, 이런 곳에 암자가 있었나? 오랜 기간 산을 타면서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던 절간이 왕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찰 안으로 들어가니 주변에는 자욱한 안개가 선명하여 왕구의 얼굴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이리 요사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절가는 또 처음이로구먼. 어딘지 모르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잔뜩 뿜어져 나오는 사찰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두려워 움츠러든 왕구의 눈앞에 낡은 시주함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이 들어왔지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방금 캔 하수오 뿌리를 시주함에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귀한 약재라 시주하긴 아깝긴 하지만 연지와 앞으로도 잘 살게 해주셔요, 부처님. 그때 합장하여 불공을 올리던 왕구의 등 뒤로 허름한 차림을 한 노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다가선 인기척에 왕구가 놀라 몸을 돌리자 노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으로 어찌 이러한 관상과 애군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지 딱 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려 지나가던 과객의 얼굴에 불필요한 애군이 달라붙어 있구려. 예? 뭐라굽쇼? 스님, 저에게 말씀한 것입니까요? 시주함에 시주를 하셨으니 내 그냥 돌려보내기 저하여 알려드리는 말이오.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시주까지 하였는데 불길한 소리부터 꺼내시다니요. 초면에 느닷없는 소리를 내뱉는 노스님의 발언에 왕구가 놀라 물었습니다. 사찰과 분위기를 같이 하는 듯 스산한 느낌이 뿜어져 나오던 노스님은 왕구의 물음에는 아랑곳 없이 힘겹게 걸음을 떼었지요. 이윽고 그는 석상에 기대어 서더니 앙상한 손으로 왕구의 손을 잡았고 슬픈 표정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객이시여, 이런 말을 당신께 하지 않을 수 없는 소승 또한 괴로움이 말도 못하외다. 허나 과객의 얼굴에 짙게 드리운 천추의 화를 불러올 팔자가 말해주는구려. 지금 과객의 옆에서 과객과 미래를 함께하려 준비 중인 처자가 하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 처자와 과객의 앞날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이 말씀입니다. 과객과 연을 맺을 처자는 합쳐질 운이 아닌 게요. 만일 과객께서 하늘이 정해준 이 순리를 어기고 기어이 그 처자와의 연을 이어나가려 한다면 유복자를 안고 한평생을 눈물로 지낼 팔자겠구려. 졸지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노스님의 말을 들은 왕구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스님. 대체 저에 대해 무엇을 아신다고 이리 처음 만난 면전에 대고 악담을 퍼붓는단 말이오? 나와 연지가 뭐가 어떻다고? 꼭 뭘 들여다보고 잘 알아야지만 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오. 먹고 살고자 했던 일이 때로는 커다란 화를 불러오기도 하는 법이니 말입니다. 과객께서는 이 산을 타고 다니며 산의 정기가 깃든 식생물들을 많이도 해하셨소이다. 그 많은 생명들을 천기에 적힌 수명보다도 짧게 가게 만드셨으니 그 화가 과객의 어깨에 내려앉은 게지요. 이런! 노스님의 말에 분을 이기지 못한 왕구가 석상 아래의 돌부처에 발을 휘둘러 쓰러뜨렸습니다.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이 왕구를 향해 형형한 눈을 빛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웬 땡중놈이 괴팍한 요설을 늘어놓는구나 싶으시겠으나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오. 인간의 정이란 것이 매우 튼튼한 것이긴 하나 때로는 그 정이라는 것 때문에 운명이 뒤틀리기도 한다오. 스님, 정령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는 혼례를 약속한 제 정인과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구먼요. 유복자라니요. 그 말씀인즉슨 제가 제 정혼자와 혼례하며 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변을 당한다는 말씀 아닙니까요? 왕구가 스님의 두 손을 붙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읍했지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버린 왕구의 눈을 바라보던 노스님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 올리곤 한참이나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노스님이 품속에서 작은 쌈지를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과객께서 해안산의 정기가 깃든 식생물들이 혼기가 되어 과객의 몸에 내려앉아 있으니 그것의 기운이 발현되면 과객에게는 필요 이상의 정욕이 생겨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노스님은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이어서 말하기 시작했지요. 지금부터 딱 3번의 고비가 찾아올 것이외다. 고비가 찾아오는 순간에 이 쌈지 속에 흙단을 하나씩 삼키시오. 하면 기이하게 솟구치는 그 욕망을 잠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장차 3년을 아무 일 없이 잘 버텨내면 과객에게 드리워진 운명도 비켜나갈 것이오. 허나 한 번이라도 정욕을 이겨내지 못할 시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셔야만 할 것이외다. 당신이 이 산에서 취한 식생물이 곧 몸과 반응을 일으킬 것이니 그 기운을 이겨내고 정욕에 지지 마시구려. 내 말을 반드시 명심하시오. 왕구는 스님에게 쌈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고비라니 좀 알아듣게 말해 주십시오. 왕구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노스님도 사찰도 자신이 발로 차 쓰러뜨린 돌부처도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절이 들어서 있던 곳에는 빽빽하게 우거진 수풀잎만이 흉흉한 바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왕구는 한참이나 그곳에서 우두커니 서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손에 들린 쌈지를 만지작댈 뿐이었지요. 산에서 내려온 왕구는 노스님에게 받은 쌈지를 신주단지 모시듯 품에 챙기고는 그의 말을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약 노스님이 다른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면 왕구 역시도 별일 아니라며 툭툭 털고는 금세 잊어버렸겠지만 연지와 관련된 심각한 이야기를 한 마당에 그저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왕구의 눈앞에서 사찰이 없어지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려버릴 수 없었지요. 분명 욕정을 다스리라 하셨겠다? 내 반드시 이겨내 보이겠구먼. 연지와 오순도순 살기 위해서라면 까짓거 못 해낼 것도 없지. 그렇게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온 왕구는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연지가 제 옆에서 알랑방귀를 뀌며 달라붙어도 이를 악물고 본체만 체하며 지냈지요. 평소 겁이 많고 엄살이 심하던 연지가 괜한 소리를 듣고 걱정을 품으며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왕구는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답니다. 허니 갑자기 찬바람이 불듯 구는 왕구의 변해버린 태도가 연지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이상했던 것이었어요. 오라버니, 요즘 통 이상하단 말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나에게 어찌 이리 냉랭하게 구는 게야. 내가 이젠 싫어지기라도 했어? 영문을 모르는 연지가 달라진 왕구의 태도에 뾰루퉁해져 툴툴거렸으나 훗날을 도모했던 왕구는 노스님의 말을 유념하며 대범하게 이겨냈습니다. 청춘의 절정기에 접어들어 봉긋하게 무르익은 연지의 자태를 보노라며 그야말로 당장 연지를 품 안에 껴안고 싶을 만큼 너무도 사랑스러웠지요. 자신도 모르게 이성의 끈을 잃을 뻔한 적도 많았지만 달아오르는 정욕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며 쌈지를 열어 그 속의 환단을 깨물어 삼키며 꿋꿋하게 견뎌내곤 하였지요.
그렇게 왕구가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약속된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이쿠, 이거 큰일이구먼. 험준한 산을 타다 하산할 시간을 잘못 계산한 왕구는 별 수 없이 산천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답니다. 평소 자주 왕래를 하며 지냈던 탓에 이 주막의 주모와는 제법 친하게 지내고 있던 차였어요. 주막을 들어온 왕구를 발견한 주모의 낌새가 그날따라 어쩐지 조금 이상했지만 왕구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상을 차려온 주모가 왕구의 방으로 들어와 상을 내려놓으며 그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벌어진 어깨에 오락부락한 근질을 하고 있는 왕구는 청산과부로 지낸 주모의 마음을 그날따라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알고 지내던 젊은 총각쯤으로 생각하고 말았던 왕구이건을 오늘따라 왜 이리도 적적한 과부 신세로 지낸 지난 세월이 사무치는 것인지 주모 스스로도 이상하리만큼 왕구가 제 기분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하루 종일 고개를 넘는 얌체스런 장사치들만 상대했던 차에 탐스러운 사내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운명의 장난인지 하늘의 장난인지 모를 큰 사달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괴이한 춘정으로 몸이 달아오른 주모가 3경이 넘은 야음을 틈타 몰래 왕구의 방에 숨어들어서는 탁배기를 들이키고 골아떨어져 있는 왕구의 바지춤을 취하고는 제멋대로 달뜬거사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 절어 있었다고 한들 이리도 난리법석을 떠는 주모의 요란에 잠이 깨지 않을 턱이 있었을까요? 부스스 잠에서 깨어난 왕구가 눈을 비비다 말고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졌지요. 이내 퍼뜩 정신을 차린 왕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모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못하는 짓이오? 엄마, 총각 일어나셨소? 나도 내가 어쩐 일로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이상도 하지 뭐겠소. 오늘따라 뭐에 홀린 것 마냥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짓을 했다는 거 아니겠소. 내 그만 총각을 보고는 몸이 달아서 일을 저질러 버렸지 뭐요. 무책임하게 웃으며 별것도 아니라는 듯 말하는 주모의 얄미운 대답에 왕구가 부들부들 경련하며 흑빛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시오? 3년간 내가 어떻게 다스려온 정욕인디 이걸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머, 총각, 좋은 게 좋은 것인디 어쩜 그리 박정하게 구는 게야? 왕구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고는 질척하게 구는 주모를 방바닥으로 내던진 후 실성한 사람 마냥 주막에서 달려나왔지요. 비틀거리며 연진의 집으로 돌아온 왕구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대체 무슨 일인 거요? 귀신이라도 본 얼굴로 밥도 입에 안 대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니요.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왕구 곁에 앉아있던 연지를 으스러져라 꼭 껴안아 본 왕구는 연지야, 내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구나. 허나 나의 바보 같은 실수로 연지 내 인생마저 아작낼 수는 없는 노릇이구먼. 라고 한마디를 남기고는 그 길로 연진의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 왕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게 왕구가 연진의 식구 앞에서 모습을 감춘 뒤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퀭하지만 흉흉한 눈매를 한 남정네 하나가 약초가 든 망태기를 메고 평안 대장터를 헤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사내의 눈에 들어온 한 아낙네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연진이? 연지가 맞느냐? 오, 오라버니? 참말로 왕구 오라버니 맞는 거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 거 맞지? 장터 한가운데 마주보고선 왕구와 연지는
서로를 보고는 너무도 놀라 입을 쩍 벌린 채로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였지요. 이내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떨어져 있던 1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서로의 두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 사람은 반가움을 품고 객잔에 들어가 서로의 근황을 나눴지요. 왕구는 도망치듯 오막골을 나온 다음 정처 없이 떠돌다 홧김에 혼이 난 여인과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았으나 몇 년 전 호랍이 신세가 되었고 연지는 17에 시집가선 그 이듬해에 청산과부가 되어 유복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노스님의 말이 맞았구나. 유복녀라니.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비껴가기 힘든 족쇄가 되어 우리를 멀어지게 했구나. 왕구는 노스님의 말을 떠올리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라버니가 그렇게 떠나버린 후에 내가 얼마나 애타게 오라버니를 기다렸는지 아냔 말이요? 제대로 된 설명 한 줄 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어디 있냔 말이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소식도 기별도 없으니 나는 정말 오라버니가 그저 내가 싫어져서 멀리 떠나버린 줄로만 알고 매일을 눈물로 보냈다는 말이요. 참말로 미안하다, 연지야. 내가 죽일 놈이여. 그렇게나 서로를 그리워하던 두 사람은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호라비와 과부로 다시 만나 모질게도 흘러버린 세월을 탓하며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가 아직도 서로를 향해 품고 있던 연심이 조금도 지워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하늘이 갈라버린 자신들의 사이를 다시 하늘이 이어줘 이리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을 빌미로 이제는 2번 다시 헤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결심한 연지와 왕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또 한 번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왕래를 하며 연정을 키워낸 왕구와 연지는 재회한 그 다음해 춘 3월에 혼례를 올리기로 약조했습니다. 옛사랑을 만나 한껏 들뜬 왕구는 그간 악착같이 모아둔 살림을 모두 팔아 정리하고 평안에 번듯한 기와집을 새로 장만하여 연지를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도 애틋하게 품어오던 여인을 놓쳐버렸던 기억이 있으니 그는 이제 연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내였으니까요. 평안서 운송일을 하던 왕구의 아들이 그 즈음 연락이 다 제 아비에게 문안차 찾아왔지요. 자신의 아들을 반갑게 맞이한 왕구가 기와집을 새로 산 연유와 바로 다음 해인 춘 3월에 자신의 옛사랑을 만나 혼례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들 녀석이 활짝 미소를 지으며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구먼요. 아버지, 마침 저도 정해둔 색식감이 있으니 아버지의 혼례가 끝나자마자 우리도 혼례를 치르면 되겠구먼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집안의 겹경사 아니겠냔 말이지요. 그간 엄니를 잃고서 우울하게 시들어가던 아버지를 보며 참말로 가슴이 아팠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라도 그렇게 새 출발을 하시겠다는 아버지를 어찌 응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취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던 왕구의 속마음과는 달리 그의 아들은 뜰듯이 기뻐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참말이냐? 이것 참 이런 경사가 있느냐? 좋은 일은 미뤄서는 아니 되는 법이지. 너의 새어머니가 되실 분과 함께 대동하여 당장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자꾸나. 너희 색신의 집안에다가는 네가 잘 일러두도록 하려무나. 그리하여 일은 일사천리로 쭉쭉 순풍을 탄 돛담배의 항해 마냥 진행되게 되었고 약속된 상견례의 날이 밝았습니다. 왕구 부자가 상견례 장소로 나가 자리를 잡으니 이윽고 연지 모녀가 상견례 장소에 방문하였지요. 어라? 색시. 어찌 알고 벌써 왔는가? 내 조금 있다가 색시를 마중 나가려 하던 참이었는데 이 장소를 어떻게 알고서. 왕구의 아들이 연지의 딸을 향해 색시라는 호칭으로 반갑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왕구와 연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왕구 아들이 제 색시감이랍시고 소개하려던 사람이 바로 연지의 딸인 것이었지요. 왕구의 아들과 연지의 딸은 벌써 수도 없는 방사를 치루어 야음의 물레방앗간을 몇 차례나 들락날락한 사이였습니다. 참말로 이럴 수는 없는 법이구먼.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냐. 하늘은 아직도 우리 사이를 가지고 농을 치실 작정이시란 말인가? 너무도 무심하기만 하구나. 오라버니, 참으로 야속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녕 우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이인가요? 그렇게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마친 왕구와 연지는 서로의 손을 부여쥔 채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제 아무리 두 사람의 재회가 극적이고 또한 애틋하다 하여도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연정을 통해 떨어질 수 없게 된 자식들의 앞길을 막아서면서까지 사랑을 꽃 피울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자신들이 겪은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 아픔을 자식들에게까지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만이 아는 눈물의 상견례가 그렇게 끝이 나고 두 사람은 사돈지간이 되어 세상 천지 하늘 아래 유일하게 애틋한 사돈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생사조차 모르고 헤어져 지내던 옛날에 비해 서로를 왕래하며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나마 만족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상사불망 마음이 너무 깊었던 탓일까요? 왕구의 아들 내외가 순산을 마치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왕구와 연지는 나란히 병을 얻게 되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지요. 생전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한이라도 쌓은 듯 그렇게 한날 한시에 황천을 향한 여행길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왕구의 유언으로 왕구와 연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들은 양지 바른 곳에 왕구와 연지의 묘를 나란히 마련하여 저승의 서남아 둘의 인연이 이어지게 해주었지요. 두 사람이 잠든 자리에는 연분홍의 잎사귀를 가진 이름 모를 야생화가 하나 피어올랐습니다. 생전 두 사람의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이 저승의 서남아 꽃 피었음을 기리며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가리켜 상사화라 불렀다 전해지고 있다는 가슴 아픈 후문을 끝으로 난향야화의 23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